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수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윤봉우 해설위원, 이보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배구연맹은 오늘 온라인 팬투표와 또 전문위원회 추천을 통해 올스타전에 출전할 총 40명의 출전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별들의 축제에 어느 선수가 함께하게 될지 명단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번엔 소속 구단이 아닌 세대로 팀을 나눴죠. 관록의 M스타, 패기의 G스타. 먼저 여자부는 M스타에 V리그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8만 표 이상을 얻은 김연경 선수를 필두로 이고은, 양효진, 김수지, 김희진, 박정아, 김혜란 선수가 베스트 7으로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G스타, 지난 올스타전의 세리머니상의 주인공이죠. 이다현 선수를 비롯해 이주아, 최효서, 강소희, 박은서, 김세인, 김다인 선수가 베스트 7으로 맞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선수들을 살펴봅니다. M스타 새 시즌 연속 남자부 올스타 최다 득표를 차지했죠. 이번 올스타전 각오가 대단한 신영석 선수와 함께 최민호, 한선수, 이상욱, 나경복, 문성민, 전광인 선수가 나섭니다. G스타에는 올스타 첫 출전에 팀 내 최다 득표를 얻은 김민재 선수와 함께 이상현, 박경민, 임동혁, 김명관, 허수봉, 김지한 선수가 팬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2023년 1월 29일에 열립니다. 2022-2023 올스타전에 함께하게 될 명단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김연경 선수와 한국전력의 신영석 선수가 각자 여자부, 남자부 최다 득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특히나 김연경 선수는 총 8만 표 이상을 획득해서 남녀부 통틀어 최다 득표의 주인공이 됐고요. 여기에도 김혜란 선수는 V리그 역대 최다인 15번째 올스타전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또 한 번 또 이 별들의 축제에 팬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또 에브리데이 스페셜 V를 함께하는 분들의 기대감도 커질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함께할 두 분의 기대감이 어떤지도 참 궁금한데요. 윤봉우 해설위원. 네. 후배들의 활약 누가 좀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김민재 선수와 김지한 선수의 춤과 댄스를 좀 보고 싶으니까 댄스를 보고 싶은 거죠. 강요인가요? 네, 이 댄스를 보고 싶은데 좀 네. 제대로 준비해서 팬들에게 좀 좋은 모습, 또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한 선수 어떤 선수인지 살짝 좀 힌트를 주시죠. 김지한 선수는 코트에서 좀 이렇게 어린 왕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맞아요. 또 실제로 성격으로는 이렇게 와일드한 면이 또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또 올스타전에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보미 기자는요?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요? 득표 1위를 차지한 김연경 선수가 2009년 이후에 14년 만에 올스타전에 출전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많은 팬분들이 올스타전 무대에 오른 김연경 선수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네. 또한 그런데 그래서 좀 더 올스타전이 기다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최근의 올스타전의 분위기와 또 2009년은 조금 다르기도 하니까요. 또 김연경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또 별들의 축제를 앞서 좀 한 달여 정도의 시간 동안 또 선수들이 이런저런 준비를 할 텐데요. 또 적극적인 모습, 또 확실한 팬 서비스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날카로운 공격력으로 연승을 이어가려는 현대건설과 안정된 리시브와 블로킹을 앞세워 연승을 저지하고자 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입니다.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한현주 카타리나 먹힙니다. 돌아온 양현준의 블로킹 득점 8대4. 카타리나 선수가 오늘 조금 더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요. 마이크 블로킹 양현준. 지금 멀리 둔 상황이기 때문에 밀어쳤는데도 볼이 안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잘 넣어줬습니다. 박민경이 맞습니다. 양현준 안고 떨어집니다. 늦어요. 조금 더 손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20대14. 김다혜 방향만 바꿔 넣습니다. 25대18. 현대건설의 1세트를 가져갑니다. 이동. 자, 살렸어요. 연타 성공입니다. 현대 선수들이 경기를 잘하네요. 그만큼 이기고 싶은 거고요. 네. 강현주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동점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세한 스파이크. 김현견 뛰게. 강현주
모름지기 공격수들은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21대 20 한 점 차. 황민경의 서브입니다. 김세인. 오른쪽 연타. 자, 수비가 됐고 다시 한번 동점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스파이크 블로킹. 동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2대 20. 정지윤 강타. 수비가 됩니다. 카타리나 때리나요? 연타로 보냈습니다. 가운데 나와서. 자, 맞았다. 네. 도로공사 선수는 아웃이다. 도로공사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아웃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오, 네. 판독 추가 결과 판독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디오 판독 요청합니다. 네. 김종민 감독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비디오 판독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좀 항의와 어필인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추가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정지윤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강타. 나이스 디그예요. 강하게 넘겼고 터치아웃 네. 득점. 25대 20. 한국도로공사가 2세트를 가져가면서 정아 살렸어요. 그리고 정지윤 임영웅이 맞습니다. 다시 박정아 쪽으로 황현주가 받고 일단 3단 넘깁니다. 찬스볼 도로공사. 중앙에 쳐 배윤아 살렸어요. 다시 배윤아 김현경 양현진 임명옥이 살렸고 박정아 스파이크. 황현주의 디그 언더로 올라갑니다. 정지윤 강타 블로커. 그런 득점을 해주고 있으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너 토스로 부터는 볼입니다. 살렸어요. 정지윤 강타. 현대건설이 오늘 전위 브로킹하는 선수들과 찬스볼로 볼을 받아내고 있거든요. 예. 오늘 뭐 현대건설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경기 내용을 보여줍니다. 밀어요. 밀어내면서 득점. 김현주의 백어택. 김세인 디그. 박정아의 오픈. 그대로 나갑니다. 24대 11. 이미 몸은 또 내려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아웃이 나와요. 넘어왔어요. 양효진이 3세트를 끝냅니다. 25대 11. 내려와서 올립니다. 정세현 막혀요. 블로킹 득점까지 나오면서 16대 9가 됐고요. 정지윤 받고 양효진이 돌립니다. 양효진의 20득점째. 양효진 고예림 정세현 달려나와 받았습니다. 또 엉켜요. 카타리나 막힙니다.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 도로공사 팀으로 봤을 때는 좀 충격적인 패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렉트 킥! 나현수 10득점째. 상대 나현수의 그 기분을 더 업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서브 리시브가 됐습니다. 임나인 나현수 경기 끝났습니다. 현대건설이 여자부 역대 최다 16연승에 성공합니다. 이와 함께 개막 최다 15연승, 수원 불패 23연승의 기록도 이어나갑니다.
처음에 이제 복귀를 할 때 감각적인 이런 것보다도 이제 체력적인 게 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워낙 아픈 곳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근육이 빠져서 제가 혹시나 또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오늘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안 두려고 좀 이제 컨디션이 뭔가 오늘도 사실 1세트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세트 때 제가 조금 정신이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그냥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다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걱정해주신 팬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또 제가 잘 복귀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연승 이어가는 현대건설입니다. 3대1 승리로 개막 15연승. 돌아온 양효진 선수가 블로킹 5개 포함해 21득점,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으로 활약했고요. 정지훈 선수와 황현주 선수도 두 자릿수 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낮은 성공률로 어려운 경기를 펼쳐야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연승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잠시 코트를 비웠던 양효진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정말 공백을 무색해 하는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기록했어요. 네, 양효진 선수의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확진으로 2경기 결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12월 8일 GS 칼텍스전 이후로 14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1세트에만 공격 점유율 약 22%, 7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이날 총 블로킹 5개를 포함해서 21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 전에 야스민과 이다연이 각각 허리, 어깨 불편함을 호소를 하면서 결장을 했지만 돌아온 양효진이 여전한 실력으로 팀 중심을 잘 잡아줬고요. 오늘 상대는 사실 지난 시즌 2번이나 발목을 잡았던 도로공사였지만 오늘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승리로 현대건설은 역대 최초 개막 12연승을 넘어 15연승을 기록을 했고요. 역대 통산으로 따졌을 때는 2시즌을 걸쳐 최다 16연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역대 통산 홈 최다 연승도 23연승으로 연승 숫자를 늘려갔는데요. 올 시즌에도 현대건설이 역사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록이면 자막이 3줄이나 돼가지고 말하기도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정말 기록적인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던 현대건설인데요.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양효진 선수가 돌아왔지만 경기 전 야스민 선수와 함께 또 이다현 선수의 결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마저 뛰어넘을 수 있다면 정말 현대건설 강팀 인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 모습을 또 정지훈 선수가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정지훈 선수가 올 시즌 3번째 선발 출전이었는데요. 황민경, 황현주와 삼각편대를 구축을 했습니다. 물론 정지훈 선수가 2세트 목적타 서브를 받으면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요. 리시브가 흔들린 모습을 보였지만 3세트 다시 잘 버텼고 공격으로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야스민, 이다영 공격력은 어떻게 메울까 사실 궁금했었는데요. 정지훈, 양효진 선수가 공격 선봉에 섰고 아포지시자 소방수인 황현주 선수 그리고 왼손잡이 미들블로커 나연수 선수도 제 몫을 하면서 팀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반에는 교체 투입된 고예림 선수의 활약도 돋보였고요. 역시 강팀의 조건인 두꺼운 선수층의 힘을 드러낸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효진 선수를 필두로 정지훈 선수, 황현주 선수, 나연수 선수까지 또 두 자릿수 득점을 고루 기록하면서 또 개막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현대건설인데요. 반대로 한국도로공사는 또 상대 연승을 저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 주전 선수가 그만큼 이탈을 했기 때문에 나름의 또 기회를 잡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후반부에는 조금 무기력한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도로공사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최근 4경기 연속 풀세트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수비 움직임도 사실 이전 경기에 비해서 조금 스피드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게 공격으로도 좀 흐름이 이어졌던 것이 아무래도 연결과 하력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카타리나 선수의 부진이 조금 아쉬운데요. 1세트에는 1득점에 그쳤고 2세트에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벤치에서 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상대는 현대건설의 주포가 빠진 상황에서 물론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도로공사의 제 플레이를 펼치지 못하면서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요. 카타리나 선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상대 연승 저지에는 실패를 했고요. 반대로 현대건설은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 V 확인합니다. 현대건설 양효진 선수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박정아 선수입니다. 여자부 현재 순위입니다. 개막 15연승으로 남녀부 처음으로 승점 40점을 넘어서는 선두 현대건설입니다. 41점이고요. 한국도로공사 그대로 3위입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입니다.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6연승을 달리고 있는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갈 수 있었을지 그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엔 서브를 달랬습니다. 오른쪽 바라올리는 정기석. 자, 한 선수가 오른쪽 약간 길었어요. 놓치지 않고 있는 한성정입니다. 배상진 선수가 들어왔어요. 배상진의 서브. 한 선수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터치넷이에요. 자, 마지막에 좀 밀렸죠. 리컨. 자, 한 점 차이예요. 이렇게 상대 범실이나 서브로 흔들어 놓으면 분명히 답은 있다니까요. 한성정이 살렸습니다. 이번에는 리스브 좋아요. 연결 좋습니다. 비성공으로. 참 김민재가 한성정의 서브. 자, 리스브 흔들리죠. 이런 공격이 중요해요. 자, 공격을 때리지를 못했습니다. 반격 기회 한선수 만듭니다. 레이컨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그렇게 흔들리다가도 20점 넘어갔을 때 그 집중력, 감각적인 부분 여기서 차이가 조금 나기 시작합니다. 세트 포인트는 대한항공이고요. 2점으로 좁혔습니다. 왼쪽 세트를 끝내는 대한항공의 정지섭 선수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브로킹 부분에서 좀 4위를 달리고 있는 김민재인데요. 빠르게 왼쪽으로 대각선 득점. 지금 상황편대가 나쁘지는 않은데 어떤 선수가 좀 끌고 가주는 그런 경기 운영을 팬들이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한 점, 2점 정도의 승부로 계속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길게 미루볼. 왼쪽. 자, 블로킹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3명 막기. 연속 득점을 할 수 있는 본인들의 기회거든요. 상대가 브로킹을 잘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웨딩 브로킹을 잘 들어왔네요. 오른쪽 백어택. 브레이커지 띄웁니다. 때릴 수 있나요? 때려요.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정환영 선수가 지난 세트에도 득점이 있었죠. 이번엔 정민수가 견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스파이크 받아올리는 대한항공. 때리죠. 완벽하네요.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브레이커. 14대 18입니다. 어려운 수비로 올렸습니다. 오른쪽 백어택. 정민수가 위치를 지켰고 그리고 갑니다. 좋아요. 들어갔어요. 성공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성적과 훈련이 주는 자신감이 아마 저런 모습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인데요. 자, 리스브 전인 쪽에 살리고요. 자, 빠르게 오른쪽으로 던집니다. 공격수를 믿어보는 상황이에요. 리스브로 살리는 대한항공. 그리고 오른쪽 마지막에 브로킹이죠. 링컨에 맞고 그대로 터치아웃 됩니다. 리스브 올리죠. 왼쪽 흔들리지 않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천준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20대 23입니다. 석점 차이. 석공. 정지석의 표정이 아주 심각한데요. 좋은 코스 공략했는데요. 그대로 볼을 바깥쪽 나가면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자, 서브 득점이에요. 서브 득점. 한성정의 서브 에이스. 8대1로 7점이나 앞서가다 보니까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고 느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다잡는 방법은 또 이런 선수 교체가 박진우 선수의 서브였습니다.
자, 임동혁 선수. 임동혁이 개인 통산 공격 득점으로 참득점 역대 64번째로 6시즌 동안 임동혁 선수 참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좋은 연결. 어무를 받고 있죠. 이 볼을 상미입니다. 3단 1단 넘겼습니다. 블로킹 준비. 블로킹 뜹니다. 마지막에 블로킹. 임동혁 선수의 잘 따라 붙는 게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네요. 김민재의 서브였고요. 다시 블로킹이에요. 한 번 더 블로킹입니다. 윤성 블로킹 3득점. 네. 임동혁 선수가 들어와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블로킹이에요. 윤성 블로킹. 임동혁 블로킹. 임동혁 선수 지금 불을 끈 겁니다. 16대 9입니다. 자, 이번엔 임동혁 선수가 살리고요. 마지막에 박진석이 높게 넘겼습니다. 가운데 방위구에 오른쪽 때립니다. 한 번 더 살리고요. 마지막에 살려줄 볼 임동혁. 하다 보니까 감탄사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수비에 대한 부분들 임동혁 선수의 자신감 있는 공격 지금 2단 연결하는 것부터 해서 공이 떨어질 때까지 공에 대한 집중을 끝까지 하고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의 의미가 없다라는 그 느낌을 지금 확실하게 받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다시 이제 연패로 빠질 수밖에 없는 다음 경기 이제 비에나 선수가 합류해서 어떤 경기를 보여주느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네. 자, 결국에는 경기 끝났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오늘 인천 대한항공 첨보스 승점 석점을 더 보탰습니다. 39점이 됐습니다. 역시나 공격적인 3대0 완승으로 7연승을 질주하는 대한항공입니다. 링컨 선수가 17득점에 74%의 성공률, 정지석 선수는 12득점에 64%의 성공률로 좌우에서 활약했죠. 반대로 KB손해보험은 공격이 번번이 차단당하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완승입니다. 7연승과 함께 독주체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대한항공인데요. 특히나 최근 기세를 살펴보면 정말 막을 팀이 없어 보입니다. 이 대한항공의 가장 강력한 무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 대한항공의 올 시즌 핵심 플레이를 좀 들여다보면 네. 빅킥과 백 쪽에서 이뤄지는 세트 플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 플레이는 제가 토미 감독과 일본에서 같이 선수 생활을 했을 때도 토미 감독이 주로 사용했던 전략이고요. 네. 오늘 대한항공의 플레이를 보시면 비속공 시도가 15번이었고 백쪽에서 이루어지는 퀵오픈 시도가 13번이었습니다. 이는 코트에서 가장 먼 거리를 플레이를 잘 이용을 한 거고요. KB손해보험 블로커 입장에서는 한 선수의 토스를 하면 거의 1초 안에 공격이 만들어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대한항공이 구사하는 이 빅킥에 의한 세트 플레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9m 코트 공간 안에서 빅킥과 라이트에서 이루어진 7m 거리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코트를 가장 넓게 쓰는 전술이다 보니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막아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이 플레이를 주무기로 모든 팀들의 브로킹 타이밍을 뺏으면서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가 이 대한항공의 공격을 정말 막을 틈을 주지 않으면서 원활한 공격을 이어나갔고 마침내 또 완승까지 거둘 수 있었던 대한항공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짚어내야 할 점은 범실이라는 부분인데 이 범실이 좋은 신호는 아니지만 또 프로에서 중요한 건 또 결과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기게 되는 건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결국 선수들의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대한항공이고요. 네. 그리고 범실이 나와도 공격적인 범실을 하기 때문에 경기의 주도권을 또 내주지 않고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까지 시즌 총 370개의 범실을 했는데 세트당 7개 정도 한 거거든요. 경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범실을 하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범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격적인 면이 더 부각되는 대한항공이고요. 오늘도 범실 총 23개인데 팀 공격 성공률이 66.7% 아주 대단한 수치고 후반에 브로킹까지 터지면서 오늘 경기 3대0으로 좀 손쉬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자신감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네.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범실이 나오더라도 우리만의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가 처지지 않는 그런 범실로 인해서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대한항공이 이 독주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KB손해보험은 또 이에 반해 범실 관리는 잘했고 또 초반 기세도 괜찮았는데요. 또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직전 경기까지 국내 선수들만 경기를 치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리시브에서 많이 흔들리면서 오늘 경기를 좀 0대3으로 완사이드하게 좀 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KB손해보험의 리시브 효율은 24.6%에 그쳤는데 상대 대한항공의 42.2%에 대비가 좀 많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공격에서도 답답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사실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 플레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겠지만 국내 선수들만 경기 운영을 하는 KB손해보험으로서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범실이 15개밖에 하지 않았는데 경기를 0대3으로 완사이드하게 좀 흘러가도록 한 것은 선수들이 리시브에 대한 부담감을 그 정도로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나마 다음 주 정도에 비에나 선수가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되는 KB손해보험이거든요. 리시브 라인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이고 황태기 선수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또 다른 빠른 세트 플레이를 또 기대해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아직은 좀 완전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KB손해보험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또 선수들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입니다. 7연승의 대한항공이 승점 39점으로 압도적인 선두 독주를 이어갑니다. 6위 KB손해보험은 연패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에 열리는 경기 미리 살펴봅니다. 먼저 여자부는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가 광주에서 만나게 됩니다. 먼저 홈팀 페퍼저축은행 이제 또 3라운드도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 첫 승이 쉽지 않아요. 네, 페퍼저축은행이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수비력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끈질긴 딕으로 상대팀들을 꾸준히 괴롭히고 있는데요. 강건은 공격입니다. 랠리 매듭을 쥐어줄 해결사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니아리드 선수가 득점 탑10에 이름을 올리고는 있지만 성공률이 기준이 되는 공격 종합 지표에서는 탑10 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효율적인 공격을 펼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고요. 이경수 감독 대행도 언급을 했지만 니아리드 선수의 올 시즌 오픈 공격 성공률이 26.3%로 다른 외국인 선수들보다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상대의 공격에 대한 블로킹과 수비도 중요하겠지만 디그 후의 반격도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니아리드와 세터의 조율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더 확실한 공격력을 위한 또 호흡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이에 맞서는 GS칼텍스는 강소희 선수가 직전 경기 돌아오면서 함께 연패를 끊어냈는데요. 또 연승과 함께 중위권 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죠. 네, GS칼텍스가 천군만마를 얻었죠. 네. 어깨 통증을 안고 있었던 아웃사이드 히터 강소희 선수가 돌아왔고요. 직전 흥국생명 경기에서 17일 만에 복귀를 했고 팀 승리까지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강소희 선수가 들어오면서 GS칼텍스가 상승세를 보였을 때의 플레이가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빠른 반격을 시도하는 부분이 바로 GS칼텍스의 가장 큰 무기잖아요. GS칼텍스에 이렇게 장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팀이 정상 궤도로 오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만큼 차상현 감독의 포효도 이날 경기에서는 유독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흐름을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도 이어간다면 보다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소희 선수와 함께 또 이 완전체 분위기를 확실히 굳혀갈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자부는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먼저 한국전력은 어느새 5연패에 빠지면서 이 중위권 경쟁에서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런 가운데 또 상위권 팀인 현대캐피탈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최근 5연패인데 공격력이 좋은 한국전력이지만 리시브와 또 세터 하승우 선수의 부상에 큰 공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빨리 김광욱 선수의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빨리 깨어나야 될 텐데 김광욱 선수 직전 경기에서 오랜만에 선발이 좀 나오다 보니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공격수들과의 호흡이 좀 아쉬웠습니다. 타이스 선수가 아포짓으로 이동을 하면서 임성희 선수가 계속해서 선발 출장하는 모습인데 타이스 선수 직전 경기에서 40%대의 공격 성공을 좀 보였는데 시즌 대비 좀 14% 정도 좀 떨어지는 수치였고요.
또 상대는 상대적으로 브로킹이 좋은 또 현대캐피탈입니다. 김가욱 선수의 손끝에서 나오는 세트 플레이가 그 어느 경기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에 맞서는 현대캐피탈은 6연승을 달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직전 경기 또 선두 대한항공을 만나서 연승이 끊기게 됐는데 또 빠르게 분위기 다잡아야겠죠. 저 현대캐피탈은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힘을 좀 모아야 되는 시기고 6연승을 달리다가 대한항공한테 패를 했단 말이죠. 네. 현대캐피탈은 좀 빠른 팀들과의 경기에서 유독 터지지 않는 브로킹이 좀 아쉬웠습니다. 다시 재정비해야 할 상대는 한국전력이죠. 하지만 상대 주전 세타가 빠져 있지만 공격력이 워낙 좋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브로킹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강한 서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브 7위인 한국전력의 약점을 좀 파고들어야 되겠고 삼각현대의 힘을 살리기 위해서는 2연승 세타의 볼컷이 조금 더 정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는 아마 세타들의 대결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세터들의 맞대결 눈여겨보시면 이 경기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브리데이 스페셜 V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V리그를 즐기고 계신 여러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12월 23일 금요일 경기가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 So